내 가정을 파괴하고 유린하고 나를 조롱하며 나와 내 아이들이 불행한 배우자 외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디나요? 어떤 분은 찾아가서 개 패듯이 패버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방법을 몰라 그저 울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개 패듯이 패버리기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건데, 아직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간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개박살 내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개박살 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상간자 박살이라고 검색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찾아가서 1인 시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찾아가서 머리채 잡아 뜯고 까나리 액젓 뿌리는 분들도 있고, 그 집구석 배우자, 부모에게 알려서 집안 풍비박산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본 분 중 최고는 직접 쫓아가서 경찰 올 때까지 귀싸대기 때린 분이 탑이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저는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솔직히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내 피해, 즉 벌금이나 형사고소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박살내시라는 주제는 아니고요. 합법적인 금융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상간자 박살낼까 매일 공부하고 정보 수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약간의 박살은 했지만 그 약간의 박살 같지도 않은 박살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어떤 게 올까요? 요새 상간자들은 똑똑하다기보단 일단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습니다. 저처럼 외도 피해자를 위하는 유튜브가 있다면 그 반대로 불륜을 조장하는 유튜버, 카페도 있겠죠. 그런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 집 문지방 하나 넘었다고 불법 가택 진입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머리채 잡고 두들겨 팼다면 폭행, 모욕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 알리거나 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알리면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을 피해갈 수는 있긴 하지만,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상간소 준비 서면에 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써져 올 것입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할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또다시 분노가 올라와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물리적으로 박살내는 것만큼은 말리고 싶어요. 전현 저놈 죽이려다가 내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박살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고의 박살은 저 개인적으로는 금융치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입니다. 그럼 상간자 소송을 했을 때 상간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내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간자 입장에서의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빼박 증거를 잡는 순간 며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대부분은 상간소송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잡은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무사 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홀로 소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간에 상간소는 무조건 하십시오. 일단 상간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대부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상간자 소송, 즉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일 것입니다. 이게 만약 집으로 가서 배우자나 부모가 받아봤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 집구석도 난리 납니다. 아니 이게 뭔데, 뭔 유부녀 유부남을 만나서 위자료 3천만 원 줘야 한다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분명 그 집구석 난리 납니다. 상간자는 어떤 미친놈이 되지도 않은 걸로 소송했다고 스토커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집안 단속을 하느라 스트레스 받겠죠. 상간소장 도달, 즉 소장을 받아봤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저 팝콘이나 뜯으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 측, 즉 상간녀, 상간남의 95% 정도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하면 열받으시는데 전편 상간자 소송의 모든 것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돈 없어서 변호사도 선임 못하는 상간자보다는 그나마 가진 게 있는 상간자가 결과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비용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무슨 국선 변호사 선임하나요?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 비용을 4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4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륜이 아니다 라는 증거를 내야 하는데 있을까요? 내 배우자가 돌싱이나 미혼이라고 완벽히 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여러분의 상간자 소송을 방어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지도 않은 머리 짜내서 소설을 써야 해요. 아니, 없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없어요. 낼 증거가 그저 모텔은 들어갔지만 요새 너무 추워서 이야기하러 들어갔다. 팔짱 낀 것은 날이 너무 춥고 술이 취해서 그랬다. 사랑해라고 말하는 용어는 우리 동호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나체 사진을 보낸 이유는 내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내용밖에 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빼박으로 소송하셨다면 그저 팝콘이나 드시면서 개가 짖는 것을 듣고 즐기시고 웃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조정일 수도 화해 권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1,500만 원을 판결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1,500만 원으로 판결금을 잡은 것에 대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실망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 금액 밑으로 나오기도 힘든 금액이라 판결금을 최저가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추세가 판결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판결을 보니 2천만 원은 기본이고 2,500만 원도 몇 번씩 나오더군요. 그러니 더 잘 나오면 땡큐인 거고 정말 판사복이 없어서 1,500만 원 판결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비 400만 원, 판결금 1,500만 원, 지연이자 6개월 180일 5% 계산했을 때 정확히 36만 9,863원입니다. 지연이자를 5%로 잡은 것은 보통 소제기 한 날부터 판결일까지는 5%이고 판결 이후부터는 12%이기에 판결 후 이자는 없다고 치고 쉽게 계산한 것입니다. 합계 1,936만 9,863원입니다. 상간자가 만약 녹취록이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변호사만 선임해서 끝나도 근 2천만 원을 지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간자의 95%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니 이 계산식이 아마도 상간자 입장에서 최저가일 것입니다.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집 경매 넘어가고 월급 압류되고 차량도 경매 넘어가고 계좌 압류되고 집안 가전제품 온갖 빨간 딱지 붙여지고 이렇게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여러분들한테요. 차후 압류에 대해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 압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판결금 정말 최소 가격으로 잡았을 때 상간자 입장에서는 거의 2천만 원 들어가요. 거기다가 없는 증거 만들어내려고 스트레스는 덤이고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가압류나 급여 가압류, 계좌 가압류 등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보너스입니다. 상간자 금융치료 할만하지 않나요? 이래서 제 생각에 상간자 박살보다는 정말 고상하고 우아하며 합법적인 방법은 상간자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리스크도 알아봐야겠죠? 모든 증거를 내 손으로 잡았다면 우리가 들어갈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 4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약 30만 원, 합계 430만 원 들어갑니다.
들어갈 비용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흥신소 쓰셨다면 흥신소 예상 비용, 가압류 변호사님 통해 했다면 한 건당 55만 원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비와 가압류 비용 등을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는 제 지난 소송 16건의 소송을 모두 승리해 주신 변호사님이 2023년 12월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주시는 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변호사 비용 400만 원, 여러분도 400만 원 책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익을 따져보면 우리가 받을 돈 최소 약 1,600만 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 최소 43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흥신소 쓰고 녹음기 사고 증거보전 신청도 변호사님 통해 돈 주고 하고 가압류도 변호사님 통해 한번 하면 한 800만 원 들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출한 비용을 800만 원 잡고 최소 800만 원은 나의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어때요? 할만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당한 울분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입장에서 정말 최소로 잡았을 때 2천만 원. 이게 적은 돈인가요? 매달 적금으로 200만 원씩 10개월을 넣어야 하는 큰 돈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간자를 응징하는 것의 첫걸음은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상간자 소송 할 수 있으면 꼭 하시고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상간자에게 도덕성을 바랄 필요도 없고 그저 돈으로 타격을 주는 것이 저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힘든 와중에도 증거 잡으시는 분들 꼭 증거 잡아서 소송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